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및 해석 발표를 맡게 된 이조 서현성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명목 척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보다시피 10대, 20대, 30대로 분류하고 10대, 20대, 30대 각 176명씩 참가를 하였습니다. 귀하는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습니까? 에 대한 질문에 96.2% 확률로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저희는 대표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넷플릭스, 유튜브, 왓챠 등의 어플이 얼마나 우리와 근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10대, 20대, 30대 설문자들은 실시간 TV 서비스를 가장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실시간 TV 어플 쿠팡플레이, 유, 플러스 모바일 TV, 티빙 등 다양한 실시간 TV 어플의 상승 이유를 엿볼 수 있었고, 실시간 TV 서비스는 앞으로 더 큰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되어집니다. 여가 시간 주요 활동 1순위로는 1등이 26.3%로 TV 시청이고, 두 번째로는 24.1%로 게임 및 인터넷 검색입니다. 따라서 마케팅적 관점에서 본다면 TV 광고나 사람들이 많이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글과 네이버 광고는 광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가시간 주요 활동 2순위로는 25% 확률로 휴식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가시간 주요 활동 3순위에도 마찬가지로 26.7%로 휴식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휴식을 위한 마사지 기기나 좋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베개, 모바일 분야에서는 심신을 안정시켜주거나 빠르게 수면에 들 수 있는 어플이 있다면 소비자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사용 역량은 주로 어디서 배우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통은 인터넷에서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터넷 빠른 발달로 사람들은 다양한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격 척도입니다. 설문자들은 하루 평균 일, 학업, 가사에 쓰는 시간이 평균 4.63시간이라는 값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설문자들은 하루에 평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과도하냐는 질문에는 평균 통계량 2.65로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과도하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이 스마트폰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평균 통계량 2.95를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의존적이지 않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사용 역량에 대한 평가입니다. 대부분이 필요한 정보 및 콘텐츠를 잘 찾을 수 있었고, 온라인상에서 획득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답변이 평균이었고, 온라인상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하고 참여할 수 없고,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및 편집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에 관련된 이슈를 파악하지 못하며, 온라인 정보를 이용해서 학업 및 직업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검색과 정보의 신뢰성 판단뿐만 아니라 더 나은 유익한 디지털 활동을 위하여 학업 및 직업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공모전을 개시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가족들은 설문자 본인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물음에 그렇다라는 답변이 평균이었고, 본인이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나 지인이 많은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공정한 혜택을 주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회에서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문자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 만족도와 본인이 하는 일,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약간의 만족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소비 생활 만족도, 여가 활동 만족도, 사회 경제적으로 성취한 것만 만족도,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삶의 만족도는 약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문자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잘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용 시간을 줄이려고 할 때 실패하지 않았고, 스마트폰 이용 시간 조절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스마트폰 이용과 스마트폰에 있어서 다른 일이 있어도 집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인해 갈등, 싸움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스마트폰을 의존하지 않고 중독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더 큰 스마트폰 시장의 더 큰 성장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령대와 가장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피어슨 카이 제곱 검정 결과입니다. 대립가설은 연령에 따라 자주 이용하는 동영상 서비스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수립했고, 기무가설은 연령에 따라 자주 이용하는 동영상 서비스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수립하였습니다. 결과표를 보면 피어슨 카이 제곱의 유의 확률은 0.01로 알파값 0.05보다 낮아 대립가설이 채택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령에 따라 자주 이용하는 동영상 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대한 분석입니다. 대립가설을 보면 연령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수립하였고, 기무가설은 연령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 수립하였습니다. 결과표를 보게 되면 유의 확률 0.01로 알파값 0.05보다 낮기 때문에 대립가설이 채택됩니다. 결론적으로 연령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중 비교표를 보게 되면 10대와 30대의 평균 차이와 20대와 30대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과 스마트폰의 의존도 수준에 대한 상관 분석입니다. 유의 확률은 0.01이고 대립가설은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의견과 스마트폰 의존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무가설은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의견과 스마트폰 의존도에는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수립하였습니다. 결과표를 보게 되면 유의 확률은 0.01로 알파값 0.05보다 낮아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의견과 스마트폰 의존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계수가 0.556으로 상관관계가 크게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